작년 도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당시 그곳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비슷한 나이의 한국인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미혼이기에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특별히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의 이런 생각들이 후회로 남게 될까봐 두렵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상대방분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들을 예시로 들며 저에게 새로운 관점에서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꽤 흥미로웠는데요. 가족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다루는 그의 작품들에서는 현재 대부분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가족 형태가 아닌 특별한 구성원들이 모여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지도 않냐고. 우리 시대에는 부모님의 시대와 달라 결혼은 선택이 되었고 미래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잠깐의 대화에서 이미 짐작 가능하듯이 그동안 고레에다 감독은 가족의 복잡한 관계와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들로 유명해요. 저는 가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그의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기에 넷플릭스에 그의 드라마가 공개되었다고 했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달려가 1화를 보았답니다. 이것저것 구독하는 게 많다 보니 잠깐 동안 넷플릭스 구독은 멈춰볼까 생각했는데 또 못 끊겠네요. 사실 이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은 7대 80년대에 무코다 쿠니코의 동명의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46만에 리메이크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는 1979년에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줘요. 드라마의 1화에서는 어느 겨울 아침, 네 자매 중 가장 말이 없는 셋째 타키코가 세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애인이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장녀 츠나코는 남편과 사별한 후 꽃꽃이 강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유부남과 교제 중인 상황으로 연기파 배우 미야자와 리에가 연기했습니다. 잠깐 미야자와 리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그녀는 일본인인 어머니와 네덜란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중한 외모로 데뷔하자마자 여러 광고의 모델로 유명세를 얻게 된 그녀는 돈에 눈이 먼 어머니의 욕심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파격적인 누드집을 찍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고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아버지와 이혼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불행한 가정사가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외모와 화제성만으로 주목받는 반짝 스타가 아니라 꾸준한 작품 활동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매김합니다. 오노 마츠코가 연기한 둘째 사토미 마키코는 중학생의 일남일녀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타키코는 모든 남자들에게 철벽을 치는 여성으로 아오이 유우가 연기했습니다. 명불허전 아오이 유우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빠르게 넘어갈까 싶었지만 그래도 또한 하면 섭섭할 것 같아 잠깐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80년대생이라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청순 귀염상의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년 전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 내에서도 첫사랑의 이미지로 인기가 상당했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2019년 갑자기 2달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결혼 상대는 야마사토 료타로 당시 테라스 하우스라는 한국의 하트 시그널과 비슷한 인기 연애 프로그램에 밍를 맡고 있던 인기 개그맨이었어요. 사실 만인의 연인이었던 아이오유의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평범한 듯한 그의 외모에 사람들은 결혼 발표보다 더 놀라워하기도 했는데요. 어이유는 그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그의 유머 감각과 그녀와 같은 금전 감각 또한 냉장고 문을 바로 닫는 부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냉장고를 열면 바로 안 닫는 편인가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비밀로 무명의 복서와 함께 살며 언니들과 비교되어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막내인 사키코는 요즘 주목받는 신의 히로세 스즈가 연기합니다. 20년 전 즈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그 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아오이 유도 그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영화가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일본의 인기 배우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방송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히로세 스지도 한 방송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다 새벽 4시가 넘어서 잠들었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2화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매 중 셋째인 타키코가 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아이가 아버지와 큰 애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의심하게 되면서 그들은 네 자매가 아닌 5자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막내인 사키코는 이제 더 이상 막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해요. 저는 문득 이 장면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세 자매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복 여동생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가족의 연결과 성장, 그리고 가족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줘요. 참고로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는 히로세 스즈가 이복 여동생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답니다. 타키코가 아버지와 내연녀 사이에 있었던 아이가 아버지의 아이인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깊이 진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마저 의문을 품고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마키코는 아버지의 외도와 남편의 외도를 연결시키면서 남자에 대한 믿음을 점점 상실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츠나코는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아버지와의 복잡한 감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매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가족으로서의 연대와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질어질하고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며 더욱 강해지면서 성장할 것입니다.